좀 코로나 사태로 자녀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는 아이들 학교 경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계가 더 많이 허물어졌어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들은 아이 탓을 하지만 사실은 아이 탓이 아닙니다. 모두 부모의 탓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인간 대 인간이 만날 때 항상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게 상대방이 너무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과제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제분리란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좋으려면 그 과제하는 일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이 있어 그 선을 넘나들 때 항상 갈등이 일어나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아이가 학교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 아침에 지금 일어나서 가야 될 시간인데 그때 부모가 아이를 깨워야 될까요? 깨우지 말아야 될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깨워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제분리의 원칙에 의하면 깨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은 아이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제는 부모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에 가서 하는 일, 월급 받아오는 일, 사실은 아버지의 과제입니다. 그것을 아이가 이러쿵저러쿵 아버지는 왜 이것밖에 못 벌어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의 과제를 아이가 침범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아이가 하는 일, 공부 이것은 모두 아이의 과제입니다. 아이한테 맡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 대부분이 부모가 아이의 과제에 개입하는 거죠. 부모가 개입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는 학교 가는 일, 공부하는 일 이것을 자기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일, 공부하는 일을 아이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누가 심어줬느냐? 부모가 심어준 거죠. 그래서 부모들한테 조언합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야 되는데 아이가 안 일어나거든. 깨우지 마세요. 한 번 안 깨우면 아이가 나중에 엄마가 안 깨워서 학교 못 갔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웃으면서 아빠가 또는 엄마가 깨우는 거 깜빡 잊었어. 미안해. 딱 한마디 마세요. 그러면 아이가 그때부터 엄마 아버지를 믿지 않습니다. 이제 학교 가는 일이 자기 일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아이는 자기 일처럼 학교 가고 자기 일처럼 공부를 합니다. 부모가 경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요즘 호모 사피엔스 시대, 스마트폰이 마치 자신의 장기의 일부처럼 스마트폰 하루라도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됐죠. 지금 부모가 아이가 스마트폰 하는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갈등을 없애려면 스마트폰 하는 일도 사실은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떻게 각자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맡게 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부모의 일이 되죠.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일이 아닌 부모의 일에 대해서는 자기 일처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빠집니다. 헤어나지를 못해요. 스마트폰을 얼마나 하느냐, 어디까지 하느냐 이것은 아이들이 결정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통제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배려해야 됩니다. 사실 스마트폰 하는 일, 스마트폰 게임에 빠지는 거 모두 아이를 넘겨주세요. 그러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력으로 통제 능력을 어릴 때부터 길러야 됩니다. 통제가 강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아이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 사라지죠. 우리나라 교육에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학원 가는 일, 어떤 학원 가느냐, 또 어떤 선생님을 이것도 사실은 아이의 과제입니다. 부모가 그 과제를 마음대로 휘두르면 아이는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학원에 가기는 갑니다. 그렇지만 자기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경 써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들에게 부탁합니다. 아이들의 과제를 너무 많이 침범하지 말라고. 잔소리도 많이 할수록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가능한 한 아이한테 많은 선택권과 자유를 줄수록 아이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자기의 과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될 게 재산, 학벌 이런 거 아닙니다.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자율적인 행동을 자기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나중에 아이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몫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에서 한 40년간 저는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들, 그거보다는 힘들고 공부 못하고 문제 일으키는 아이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왔더니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잘못 본 겁니다. 사실 문제 아이들은 문제 아이가 아닙니다. 단지 부모가 문제 아이들 만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많은 학부모를 만나서 아이들을 상담하고 부모들을 상담해 보니까 결론이 그렇습니다. 과제 분리가 안 돼서 마치 아이의 공부가 부모의 과제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원격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원격 학습 부모가 통제하고 선생님이 통제한다고 학습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만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아이들에게 많은 자율권과 자기 통제권, 또 자신이 자기 꿈을 결정할 것, 학원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이런 것도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배려해주면 갈등이 반 이상으로 됩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가 양보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주도적 학습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통제한다고 지금은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튑니다. 이게 질할 총량의 법칙입니다. 언젠가 아이들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일에 반기를 들고 일어날 것이다. 보통 사춘기 때 반기를 들고 일어나지만 이것이 늦은 아이는 고등학교 때, 더 늦은 아이는 대학교 때, 나중에 직장 다니면서 반드시 부모에게 보복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게 질할 총량의 법칙입니다. 명심하시고 잘 아이들 지도할 때 고려해서 하시면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